자,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20년도 1, 2회 통합 문제풀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일반화학에 해당하는 문제가 1번부터 20번까지인데, 자,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200g이 있고요. 200g 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물질을 녹였습니다. 자, 이 물질이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물에다가 어떤 물질을 녹였을 때 일반적인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물은 몇 도씨에서 얼죠? 0도입니다. 자, 0도씨에서 얼던 물이 어떤 물질이 섞이게 되면 이 0도씨보다 낮은 온도, 뭐 영하 0.05도씨 이런 온도에서 녹을까요? 더 낮아질까요? 온도가 더 높아질까요? 물에 어떤 물질이 섞이게 되면 어느 온도가 더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집니다. 자, 어떤 물질이 물에 녹았을 때 어는 점이 내려가는 현상, 이것을 어는 점 내림이라고 하는데, 자, 물의 어는 점 내림은 0도씨를 기준으로 어떤 물질이 더 많이 녹으면 많이 녹을수록 온도가 더 많이 내려가고 적게 녹아 있을수록 적게 내려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는 점 내림을 구할 때는 어떤 상수에다가 소문자 m이라고 쓰는 거는 몰랄 농도예요. 자, 위험물 산업기사의 농도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몰 농도, 노르말 농도, ppm, 퍼센트 농도, 그리고 몰랄 농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몰랄 농도의 정의는 용매 1kg당 용질이 몇 몰이 있는지를 가지고 구하는 게 몰랄 농도예요. 자, 용매가 1kg일 때 이 물질은 몇 몰이 녹아 있는지 지금 문제를 통해서 보면요. 물이 200g이 기준입니다. 자, 200g 기준이니까 이거는 0.2kg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밑에를 킬로그램으로 맞춰주고요. 자, 물질이 2.9g이 있고 분자량은 58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1몰이 있을 때 58g인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게 2.9g만 있다면 몇 몰이 되는 걸까요? 2.9g을 58g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램 퍼 몰로. 자, 이렇게 나눴을 때 나눈 값이 되는 수치는 0.05가 되게 됩니다. 0.05 몰. 자, 그래서 몰랄 농도에 해당하는 것이 0.2분의 0.05. 그러니까 이 몰랄 농도를 여기다 대입하고 K라는 값은 어는 점 내림 상수를 의미해서 항상 주어져요. 이거는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문제에서 항상 주어지는 값이니까 문제에 있는 값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1.86에 0.2분의 0.0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을 계산하실 때는 손으로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 아직 공학용 계산기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장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학용 계산기가 없으시면 필기도 어렵지만 실기에서도 어려우니까 공학용 계산기는 꼭 필요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했을 때 0.46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0.465는 0도씨에서부터 0.465도씨만큼 온도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0도씨에서 몇 도가 됐는지 이 네모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0.465도씨가 됐으니까 이 네모에 들어갈 값은 마이너스 0.465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음점 내림은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해준다. 자, 다음 문제는 평형상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물질은 반응이 오른쪽으로도 진행이 되지만 왼쪽으로도 진행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 많은데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오는 게 딱 합쳐질 때가 있습니다. 일치해질 때가 있는데 그 지점이 어느 점이 되는지를 구하는 공식. 그 평형상수를 K라고 나타내고요. 반응물이 지금 A가 개수가 1, B가 개수가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해당 물질의 농도의 개수만큼을 제곱합니다. 자, B의 농도의
지금 앞에 개수가 3이니까 세제곱을 하고요. 뒤에 이제 생성된 물질은 C라는 물질인데 앞에 개수가 2니까 제곱만큼 이렇게 해줬을 때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B, C에 들어갈 숫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제에서 나와요. 자, 평형인 상태에서, 즉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와 왼쪽으로 가는 속도가 서로 같아지는 상태에서 A, B, C가 1몰, 2몰, 4몰 있대요. 그러면 A가 1, B가 2, C가 4가 된다는 거니까 이 숫자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의 1승, B는 2의 3승, C는 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시고 답이 2가 나오게 됩니다. 평형상수를 구할 때 이런 식에서 이제 어떻게 K를 나타내는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는. 자, 3번에서는 0.01N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기호가 농도 중에서 노르말 농도를 뜻하는 겁니다. 자, 노르말 농도는 몰 농도에다가 당량을 곱해줬을 때 노르말 농도가 될 수 있는데요. 자, CH3COOH에서는 N이라는 값이 몇이 될까요? CH3COOH에서 4가 된다. 왜 4가 되나요? 1은 왜 1인가요? 수소에 나오는 개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부터의 수소의 개수가 아니라 자, CH3COOH 식초, 초산인데 이 초산은 물에 녹았을 때 CH3COO 그리고 H 이렇게 나눠져서 물에 녹게 됩니다. 자, 물 밖에서는 이렇게 CH3COOH로 붙어 있는데 물 속에 들어가면 각자 흩어져요. 근데 C 따로 H 따로 O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져서 수소는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N에 들어갈 값이 1이 되는 거죠. 자, 노르말 농도에서 몰 농도를 구하고 싶을 때 이 N의 값이 몇인지가 중요한데 지금 아세트산 이 경우에는 H가 1이니까 자, 0.01 노르말 농도는 0.01 몰 농도에 1을 곱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N의 값이 1이 아닌 다른 경우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H2SO4 얘는 황산인데요. 황산인데 물에 녹았을 때 이렇게 끊어져서 H가 2개, SO4가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N이 2가 되는 거고요. H3PO4 인산인데 이런 경우에는 끊어져서 H가 3개, PO4가 1개 이래서 N이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일 끝쪽에 있는 수소가 이렇게 1개, 2개, 3개인 거에 따라서 이 당량수인 N이 1, 2, 3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전리도는 이렇게 CH3CO랑 H랑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정도입니다. 아세트산 CH3CO 1개가 들어갔다면 그 중에서 0.01개만 쪼개지는 거예요. 100개가 들어갔다면 1개만 쪼개지고 나머지 99개는 붙어 있는 거죠. 그런 걸 전리도라고 하는데 자, pH를 구하라고 하네요. pH는 마이너스 로그에 수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로 구하게 됩니다. 자, 수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하고 싶은데 지금 CH3COOH가 0.01몰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CH3COO도 0.1몰이 있고 H도 0.01몰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0.01개가 들어갔어도 그 안에서 0.01만큼만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수소의 개수는 0.01몰의 개수의 수소가 들어갔어도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게 0.01개만 이제 발생이 된다. 해리가 된다. 쪼개진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4승을 이렇게
계산기를 통해서 대입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로그라는 것 자체가 리그가 이렇게 서로 이 숫자가 10이면 지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만 남게 되는데 마이너스 만나서 4가 됩니다. 자, 이게 로그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가 앞에 붙어 있으면 로그랑 10을 지워주고 이 부호들끼리 이제 계산해 줬을 때 나오는 값, 더 쉽게 생각하면 이 제일 끝에 있는 마이너스를 뺀 그 숫자만 가지는 값, 그게 이제 pH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H3COOH의 당량수가 1이니까 이 농도에다가 쪼개지는 정도를 곱해서 나오는 숫자만큼을 pH 마이너스 로그를 통해서 구해준 문제입니다. 자, 4번에서는요, 액체나 기체 안에서 미소입자가 불규칙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틴들 현상은 그 경로가 밝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고요. 자, 어떤 액체나 기체 안에서 불규칙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이런 게 연못 같은데 뭐가 이제 좀 떠 있어요. 어떤 물체는 아닌데 뿌연 게 이렇게 떠서 돌아다녀요. 자, 탁한 물을 이렇게 빚거나 아니면 컵에 담아보게 되면은 뭐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현상을 브라운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특정하게 엄청 큰 물질이 아니라 아주 작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미소 입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니까 뿌옇게 보이는 현상, 그런 걸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그 브라운 운동은 이거고요. 틴들 현상은 그 경로가 밝게 보이는 거, 다이알리시스는 투석의 다른 말입니다. 신장 투석 할 때 그런 투석이라는 표현을 쓰죠. 투석은 이제 걸러주는 그런 기능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반투막을 통해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계속 농도를 연하게끔 그 반투막을 통과해서 이제 농도를 희석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투석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미소입자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거랑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전기영동은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서 그 전기적인 에너지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뭐 전기와 관련된 내용은 없으니까 그래서 브라운 운동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다음 중 파장이 가장 짧으면서 투과력이 가장 강한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이 보기들 어디에서 봤던 내용이냐면 방사선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방사선은 그 원자의 번호나 뭐 질량수에 영향을 줘서 서로 전혀 다른 원소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물질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에너지예요. 자, 그 빛에 들어가는 광선이 알파선이 있고 베타선이 있고 감마선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알파선은 들어가다가 얇은 막을 만나면 그 안으로 사라져버리고, 베타선은 사라지지는 않는데 휘어져요. 음극선에 의해서 휘어지는 현상. 그리고 감마선은 그냥 제일 강하게 뚫고 들어갑니다. 알파선은 흡수되고 베타선은 휘어지고 감마선은 뚫고 들어간다. 투과력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감마선이 답이 되겠고요. 파장이 감마선이 가장 짧고 그 다음에 알파선, 베타선이 깁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가장 짧은 것도 감마선, 투과력이 가장 강한 것도 감마선이 되겠습니다. 자, 6번에서 패러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서 푸는 문제이겠죠. 자,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물의 전기 분해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물 분자는 H2O고요. H2O가 분해됐을 때 H2O2 이렇게 분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패러데이의 전기량을 주었을 때 1g 당량만큼의 물이 분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물이 분해가 되는 게 1g 당량만큼만 분해될 수 있어요. 자, 1g 당량은 일단 이거 자체의 무게 18g이죠.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6을 가지니까 18g인데 거기에서 나누기 2를 해줍니다. 왜 나누기 2를 해주냐 하면, 자, 지금 수소가 플러스 1 상태로 O랑 만난 거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2인 상태로 수소랑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분해가 되면서 서로 0과 0, 산화수가 0과 0이 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수소가 마이너스 2만큼 전자를 얻은 거고 산소가 플러스 2가 되는 전자를 그만큼 수소에 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2가 되는 거고요. 18g을 2로 나눴을 때 여기에서는 9g이 됩니다. 9g은 몰수로 보면 0.5몰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18g이 1몰에 해당하니까 분자량에 g을 붙인 만큼은 1몰을 의미하니까 그렇고요. 자, 이렇게 분해하였을 때 생성되는 수소 기체, 물을 전기 분해하게 되면 물 2개에 수소 2개, 산소 1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물을 0.5몰 분해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1패러데이의 전기량으로는 1g 당량만큼 물을 분해시킬 수 있는데 이때 분해시킬 수 있는 양은 0.5몰이니까 자, 0.5몰을 분해시키면 지금 2대 2대 1로 반응을 하죠. 0.5몰이 분해되면 0.5몰이 생기고 0.25몰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때 발생되는 수소 기체는 0.5몰인 거예요. 그러면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는 몇 리터일까요?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항상 같은 부피를 가지는데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는 몇이 될까요? 22.4가 되죠. 자,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가 22.4이다. 아보가드로가 만든 법칙입니다. 자, 0도씨 1기압에서는 22.4리터가 된다. 1몰이 22.4가 된다. 그러면 0.5몰일 때는 이걸 나눠가지고 11.2리터가 되겠죠. 다음 문제 7번에서 자, 구리주를 불에 달구어서 50도씨 정도의 메탄올을 담근다. 자, 구리주를 불에 담궈서 50도씨 메탄올에 담그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화시키는 거예요. 자, 메탄올의 분자식은 뭘까요? 메탄올 분자식 어떻게 쓰죠? CH3OH예요. 자, CH3OH인데 여기에서 산화된다. 수소 2개가 빠져나간다. 자, 여기에서 수소 2개 빼면은 C가 몇 개가 되죠? CH3OH에서 수소 2개가 빠지면 C의 개수는 그대로예요. H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H의 개수는 원래 4개인데 2개 빠져서 2개가 되죠. 그리고 산소 하나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된 분자 어떻게 쓰냐면 HCHO. 끝이 CHO로 끝나면 뭐라고 부르죠? 작용기 중에서 맨 마지막이 CHO로 끝났어요. 이런 것을 부르는 말, 알데히드입니다. 끝이 CHO로 끝나면 알데히드로 부르는데 앞에가 H가 들어가면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이 앞에가 CH3라면 아세트알데히드. 이제 뒤쪽에 CHO가 있는 거에 따라서 앞에 이름만 바꿔서 알데히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포름알데히드가 되고 여기에서 산소 하나 추가할게요. 그러면 HCHO에 산소가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자, 이거를 다시 배열을 하자면 HCOOH가 됩니다. 자,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자, HCHO는 포름알데히드라고 했고 HCOOH는 포름산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메탄올을 산화시켜서 이제 어떤 물질이 생기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가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메탄올보다 탄소 하나가 많은 알코올을 뭐라고 하죠? 메탄올은 탄소가 1개라는 의미고 여기에 탄소 하나가 추가되면 에탄올이 됩니다. C가 2개, H가 5개, OH. 자, 이게 산화 반응하면 뭐를 만들어낼까요? 에탄올이 산화 반응했어요. 수소 2개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여기에서 수소 2개 빼내보세요. 그러면 C가 2개, H가 3개, OH가 되는데 자, 이거를 다시 배열하면 CHO가 되도록 C를 하나를 뒤로 보내면 CH3, CHO가 됩니다.
CH3CHO, 아세트알데히드, 그리고 CH3COOH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알데히드 그리고 카르복식이 이렇게 되는 현상, 산화 과정을 알고 계시는 거는 1과목뿐만 아니라 다음 2과목, 3과목에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산화할 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산소가 추가될 때, 지금 산소가 추가되는 과정도 산화고요. 수소가 빠져나가는 과정도 산화예요. 자, 근데 수소가 2개 빠져나가야 산화가 아니라 1개 빠져나가도 산화고 2개 빠져도 3개 빠져도 산화인데 이런 전체적으로 산소가 추가되거나 수소가 빠져나가거나 이런 현상들을 산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산화예요.